계속 이어서 세계 최초 유일하게 융복합 세계 고대사라는 새로운 장래 연구 영역을 개척하신 정진만 선생님을 모시고 인도 기록물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민족의 가야연맹체 관련성을 연구하신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정진만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저자 정진만입니다. 현재 저는 부산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천년사라는 책 때문에 지금 뭐 난립니다. 강단사학과 또 제야사학자 간에 또 많은 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일종의 역사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한반도 가야는 한반도 삼국 시대와 맞물려서 상당히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연구한 것만 해도 가야는 BC 7세기에 오늘날 파키스탄 북서부로 진출했고, 북서부 간다라 지방을 통해서 탁실라와 신드 지방까지 해서 계속 중부로 남부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지금 연구하였고, 그 사람들은 힌두교를 창시한 민족으로 연구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가야는 김수로가 42년도에 한국에 와서 김해에 와가지고 건국했고, 대가야는 동생이 했다. 건국했다. 혹은 본인이 했다. 두 가지 설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대가야인 반파국이라는 나라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반파국은 이꼬로 임나가야다. 그래서 합천과 남원을 포함한 그 지역이 바로 반파국 땅, 즉 다시 여기서 임나가야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가 36년 동안 지배를 해오면서 오랫동안의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했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가야, 금강가야 중에 또 소가야는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데 고자국이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소가야는 중국 신강성에 있는 고자국입니다. 고자 혹은 구자, 고자, 구자, 인도 유럽으로 경음화되면 코차, 쿠차, 쿠처 이렇게 발음이 되었습니다. 육부 촌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신강성의 구자국에서 소가야가 형성되었다라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 식민사학의 이 논리하고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야뿐만 아니라 삼국 역사도 지금 대륙 삼국이지, 이게 한반도에다 몰아이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찌지 뽑고 싸움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결국은 이 가야는 한반도 삼국과 한반도 가야가 맞물려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가야는 여기 지금 오늘 제가 프로젝터를 구입해 가지고 오늘 이 강의에 제가 한번 사용을 하려고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호환이 참 되기가 어려워요. 프로젝트하고. 그래서 호환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한수가 있습니다. 한수가 한강이에요. 이 한수는 황하의 지류입니다. 여기 한수가 나옵니다. 한수가. 한수가 나오는데, 이 한수가 바로 한강을 말하는 겁니다. 한강. 한강은 한수입니다. 한수. 그래서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투를 벌이고 각축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흥망성쇠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한수는 중국의 산동 옆에 있는, 보시다시피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한수를 중심으로 해서 섬서성, 하복성, 그 다음에 하남성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그 지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의 싸움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잘못된 것 중에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제가 또, 백제 사비성 비정에 대해서 또 그때 설명할 때 뭐 언급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간단히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했다. 관산성이 어디입니까? 이 하나만 봐도 관, 산, 성, 관산성에서 성왕을 죽였다. 나오는데, 강난사에 보면 이래 나왔습니다. 554년 대가야와 연합하여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했다. 관산성이 어디냐면 충청북도 옥천입니다. 충북의 옥천. 옥천이 관산성이다. 이 엉터리예요, 이거. 완전히 3년 소설보다 더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관산성에는 누가 성왕을 전사시켰느냐 하면 김수로의 마지막 자손으로 알려지는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입니다. 김무력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관산성에 가서 성왕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김무력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요? 김무력은 신주라고 있습니다. 신주는 세신자의 골주자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신주가 있습니까? 신주 없습니다. 신주 없어요. 신주란 이름이 들어보도 못했을 겁니다. 이 신주의 도덕을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주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백제 성왕을 전사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신주가 어디 있냐, 신주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신주 땅이 중국 고지명 대조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신주는 하남성 정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남성. 중국 하남성. 정주. 정주입니다, 정주. 여러분, 정주, 하남성 정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뜬금없이 정주라니까 여러분 뭐 놀래는 아니겠습니까만 기가 찹니다. 하남성 정주에 관산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주의 김무력이라는 사람이 김수로의 자손인데 10대 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손인데 이 사람이 신주의 도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주가 바로 어디냐? 사천성 삼태지방에 나는 거예요. 삼태. 이 사람이 여기에 있었는데 급히 하남성으로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백제 성왕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산성 전투 하나만 가지고도 허구라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미 백제의 의자왕이 죽기 전에 계백이 길살대를 몰고 간 데가 어딥니까? 어딥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낙하암에서 삼천궁녀가 뛰내려가지고 죽었다 하는 이런 이 낙하암은, 부여의 낙하암은 그냥 지어낸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의자왕이 우리 한반도의 부여에서 잡혔다, 포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삼국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을, 그 중에 또 오늘 또 손윤 경제학 박사님도 오시고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서 건국하지 않았고, 한반도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쌓아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강단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집요하고도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식민사관을 한꺼번에 부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가야와 삼국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것인데,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이 가야 집단이 약 한 500년 이상 앞서서 건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BC 저는 연구하기를 BC 7세기경에 벌써 인도, 지금의 옛날에는 인도입니다만 지금은 파키스탄 북부죠. 요 그림이 보입니까? 여기가 이제 가야 연맹체인데요. 가야 연맹체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케카야라고 부릅니다. 카야. 원형은 가야입니다. 가야인데 인도 유럽어도 경험화가 되다 보니까 자음 기억이 키역으로 바뀌어요. 경험화됩니다. 기억이. 키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가야가 카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연맹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집단입니다. 캐는.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가기 구개고, 각기 국개고 이런 것은 집단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연맹체가 벌써 기원전 7세기경에 인도로 진출했다. 그런데 지금 서양 학자들은 기원전 5세기경에, BC 5세기경에 가야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원전 7세기경에 진출했다는 것은 기원전 7세기에 고조선의 마한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조선의 마한이 언제 무너져 내렸느냐? 저는 고조선의 마한이 무너져 내린 것을
고대 터키의 루비안 기록, 고대 터키 기록입니다. 고대 터키의 루비안 사람들, 고대 터키의 루비안 기록과 이집트의 고대 기록, 이집트 기록, 그 다음 인도의 마하바라타, 리그베다, 프라나 같은 고대 기록을 통해서 마한이 부서져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BC 638년에 4만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한 변한 진한 마한이 부서져 내린 거예요. 이런 큰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세 개인데 하나가 부서져 내려본 거예요. 그것은 고대 터키에 있는 프리지아라는 국가가 멸망을 합니다. 프리지아의 왕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한다는 마이다스 왕이었어요. 그 마이다스 왕이 있던 고로디온 성이 무너지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BC 638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가야 연맹체 가야 사람들이 파키스탄 북부로 진출했다고 제가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뭐 장비가 호환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쿠루라고 있습니다. 쿠루라는 큰 왕국이 있었는데 많은 소규모 왕국들이 동맹으로 여기 가입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쿠루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의 이름이고 사실 본 이름은 카우라바입니다. 카우라바. 이 지도 보입니까? 지도 여기 가야가 나옵니다. 케카야. 교수님, 지도 잘 보입니까? 지도가 보입니까? 약간 흐릿하기는 한데 보이기는 보입니다. 예. 여기 보면 기원전 5세기경에 늦은 베이딕, 늦은 베다 시대의 지도라고 나오고 있고요. 케카야라고 이게 가야집 연맹체가 나옵니다. 케카야가 나오고요. 그 옆에 마드라, 트리가레타, 됐습니다. 그래서 케카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가야 연맹체가 여기 나오고 옆에 유명한 간다라 혹은 간다리, 간다라 지방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했습니다만은 뭐 호환이 참 어렵네요. 그래 인도 그 16국에 보면 이 케카야뿐만 아니라 쿠루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쿠루라는 국가가 원래는 카우라바입니다. 태양의 아버지 카우. 그러니까 카우는 누구냐? 바로 고조선의 종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꺼버리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코살라라는 국가가 있는데요. 이 코살라라는 것도 고대 그 산스크리트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발음한 것이고 원칙으로는 카우살라입니다. 카우살라. 이것도 카우가 들어가죠. 카우는 이 카우와 더불어서
이거는 경음화된 것이고, 원형은 가우입니다. 가우. 가우는 이 고루는 높은 고루 이야기합니다. 고시입니다. 고시. 예. 지금 한반도에서 뭐 제주고시와 행성고시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신한 실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고시는 세계 속의 고시지 이거 뭐 한반도에 뭐 횡성이나 제주에만 국한된 고시가 아닙니다. 혹자는 뭐 고구려 사람이 뭐 고시가 데를리우스 왕을 했다 해서 그것도 해당이 된다 하지만은 그거 한 일부분이에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고시 종족이 대단한 종족이었어요. 남미를 비롯해서 북미, 인도, 중앙아시아, 유럽 다양한 나라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음 7월 24일이나 25일이나 그때 돼서 제가 강의할 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16국에 여기에 진출한 고조선의 종족과 가우 종족, 카우 종족과 그리고 가야, 카야 사람들이 다 그 간다리 혹은 간다라라고 표기되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가야 사람들이 진짜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진짜로 뭐 500년 이상 앞서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야 사람을 어떻게 또 표기를 하느냐면요. 발음을 카야를 케야라고 부릅니다. 케야. 카야나 케야나 앞에 모음이 조금 바뀐 겁니다. 카가 케로 변한 거예요. 예. 혹은 카이, 케야. 카이는 뭐냐면 원형은 가입니다. 가이. 깨우쳤다는 거죠. 많이 까졌다는 거죠. 뭐 야, 니 참 정말 많이 까졌네. 까졌다는 말은 우리가 뭐 그냥 뭐 속된 말로 많이 안다. 너무 참 많이 안다. 이걸 갖다가 까졌다 하는데 까진 것이 뭐냐면 깨우쳤다는 거죠. 깨우쳤다는 거지. 깨우쳤다. 천문을 깨우치고 또는 그 당시에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를 깨우쳤기 때문에 깨우친 사람을 가이라고 부릅니다. 가이가 고이, 구이 이렇게 발음이 되었는데요. 인도 유럽어로 경음화되니까 카이가 된 거죠. 혹은 카이라 이렇게도 발음이 됩니다. C-A-I 이렇게도 됩니다. 깨우친 가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사람을 케야 혹은 가이케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야기하던 것이 진짜로 인도에 그 사람들이 진출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음 귀절에서 나타납니다. 마하바라타에서 언급된 가야 연맹체 마하바라타에서 언급된 가야 연맹체. 쿠루왕 피리크시트의 아들 비마세나는 케카야의 공주 쿠마리와 결혼하여 산타누어의 아버지인 프라티파의 아들인 프라티스라바를 낳았다. 1장 95절.
쿠르크셰트라 전쟁에서 카오라바스 쪽에서 싸운 5명의 케카야 형제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다. 5장 6절, 83장 144절. 지금 제가 이 연구를 위해서 이집트 기록도 뒤져보고, 고대 다른 나라, 누비안 터키 기록이나 혹은 수메르 기록도 다 뒤져보고 했는데요. 인도 기록처럼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갔다가 영국 사람들이 약 1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통치하다 보니까 고대 기록이 전부 다 기독교식으로 재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래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케카의 왕자 데리시타 케루, 카시스 왕의 아들 시레니마트, 바수다나, 그리고 무적의 시칸다는 모두 갑옷을 입고 무기로 무장하고 장식품으로 장식한 채 유디 시타라의 뒤를 따라 행진하였다. 5장 152절. 100명의 케카야 형제는 아반티의 빈다의 아누빈다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오라바 군대의 장군이었다. 6장 16절. 케카야족은 쿠르크셰트라 전쟁에서 양측에서 싸웠다고 한다. 그들의 형인 브리하트 크샤트라가 이끄는 50명의 케카야 왕자들은 판다바 군대에 합류했고, 브리하트 크샤트라에 반대하는 다른 케카야 형제들은 카오라바 편에 섰다. 고대 인도의 다른 수많은 왕국들 등 동맹국은 많은 사람들이 카오라바 편에 섰다. 5명의 케카야 형제는 전쟁의 다른 날에 다른 배열의 좌익으로 구성되었다. 6장 75절. 1700명의 케카야 군대는 구타에 능숙하여 판찰라 군대와 연합하여 유디시타티라를 점령하려는 카오라바를 견제하였다. 8장 62절. 케카야 왕은 판다바를 위해 싸우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6장 52절. 케카야는 고대 인도 왕국으로 언급되었다. 6장 9절. 5명의 케카야 형제는 도로나에게 살해당한 채 땅에 누워있다. 11장 25절. 이상 마하바라타에 언급된 가야 연맹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사실 인도 기록 그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바티 프라나에 언급된 가야 연맹체. 그래서 비가바티 프라나를 그냥 프라나라고 합니다. 프라나. 프라나에 언급된 가야 연맹체. 케카야의 왕자가 마샤, 코샬라, 비다르바, 쿠루, 스루자야, 캄보자, 우시나라, 마드라, 쿤티, 아나르타, 케랄라의 왕자들과 함께 일식대 쿠르크셰트라의 사만타 판카카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케카야의 야두스, 쿠루스, 캄보자스와 같은 다른 민족이 유디 슈트라의 라자수야 희생에 참여했다고 증언하였다. 그 다음에 판니니에 언급된 케카야, 판니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빤이래 해도 되고 판도 됩니다. 판, 니니, 판니니 혹은 빤니니, 판니니에 언급된 케카야 종족. 판니니는 거의 아시타디아이에서 카이케야스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카이케야스는 가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케야. 깨우친 가야. 그러니까 가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카이케이 또는 케카야를 언급하고 그들의 땅을 바히카 국가의 일부로 언급한다. 바히카 땅의 일부를 형성한 다른 세 나라는 마드라, 우시나라 및 사바사 땅이었다. 그러니까 케카야 지도를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처럼 보여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프로젝트를 사도 호환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못 보여드리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바히카 이 종족들이 전부 다 그 마드라, 우신나라, 이런 종족들이 전부 다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들어온 외국 종족입니다. 케카야만 중앙아시아에서만 들어온 사람 종족이 아닙니다. 여기 말고도 마드라, 어머니 달이죠. 어머니 달, 우신나라, 바히카 이런 종족들이 전부 다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외국 종족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도의 르그베다에 기록된 외국 종족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 종족이 약 40개 종족으로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40 몇 개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 빼버리고 한 40여 개 종족으로 지금 인도 르그베다의 외국인 종족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종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선 사람이 바히카 종족입니다. 이 바히카는 바로 외국인 종족을 대변하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히카는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온 종족의 외국인 종족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다른 르그베다에서 넘어온 또 종족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이나 교가 있습니다. 자이나교. 인도의 그 불교와 함께 그 자이나교가 있어요. 그 자이나교의 그 교회 그 개정에서 언급된 가야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이나 개정에서는요, 바틀리카스, 발리카, 마란단타, 그 외에 뭐 바르티칸이라든지 뭐 바힐리카의 주민들이었다라고 나오고요. 고대 비문에서 바힐리카의 다른 변형은 바힐리카, 바흘레바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한 섹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요디아에서 이제 간단한 요까지 설명해 마치고요. 아요디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요디아. 이 아요디아라는 전설의 왕국은 코살라, 정확하게 카우살라 혹은 코살라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요디아가
수도였는데요. 그 아유디아 공주가 허황후 잘 아시죠, 여러분들? 허황후, 여기서는 허황후가 공주로서 허공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허황후가 허시성을 가진 공주가 아유디아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김수로하고 만나게 되는데, 한반도,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반도에 김수로는 발을 디딘 적이 없고 허황후도 발을 디딘 적이 없다라고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이미 건국했고, 저는 연구하기를 중국의 성도에서 건국했다고 봅니다. 이룰 성자 도읍도자입니다. 도읍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는 거죠. 중국 성도에서 건국했다라고 제가 연구했고, 김수로 그 사람은 소가야인 구자왕의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 때 질자 제도, 그러니까 질자라는 것은 인질로 이야기하죠. 인질. 예. 애가 뭐 돌이 된다든지 뭐 100일이 넘으면 무조건 그 나라에 인질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주는 괜찮는데 왕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신들이 비단 보재기에 아이를 사가지고 빼돌린 것이다라고 제가 연구했고, 허황후와 결혼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대나 뭐 그때는 오래된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예 며느리나 뭐 사위를 얼굴도 안 보고 정합니다. 야, 너가 아들하고 우리 아하고 사돈 같이 하자.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국의 왕자 신분인 김수로는 구자국은 바로 소가야죠. 소가야 연맹체입니다. 소가야 집단이죠. 소가야 집단의 그 왕손이고, 허황후는 여기는 대가야입니다. 본가야예요. 본가야의 카우살라 혹은 코살라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인 아요디아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가야의 왕손이죠. 왕손이고 여기는 소가야의 왕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손끼리 만난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이 뭐 마치 옛날부터 국제적으로 국제 결혼한 것이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김수로는 한반도에 오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내가 설명할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한국에서 뭐 91명이나 되는 사람이 역사가와 정부 대표 등이 포함된 대표단이 허황후 기념관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아유디아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 제안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총리에서 수락되었다. 그리고 자매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허황후는 그 한서하고 구한서를 상시에 읽어보시면요.
그 허항우의 허시성을 가진 사람의 자손 중에 허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성이라는 사람이 밀란의 두목입니다. 밀란이 일으켜요. 한나라 착취하는 한나라 군대에 맞서가지고 밀란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이 완전 요즘 같은 반란이죠. 밀란을 일으키니까 한나라 정부에서 다 때리잡아 죽일 수도 없고 해서 전부 다 주민을 몇만 명 되는 주민을 소개시킵니다. 어디 시키느냐? 강화군으로 소개시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허황우가 살아서 그 현장을 보았으리라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병모라는 인류학자가 그 김의 김씨 모양입니다. 김의 김씨니까 김수로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죠. 김병모라는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허시성을 가진 허성이라는 사람이 수괴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밀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강화군으로 몽땅 소개가 된 다음에 한반도로 들어왔다 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한반도로 들어오도 안 했어요. 지금 중국에 그 허시성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허항우가 한반도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허씨 집성촌이 많습니다. 그것은 허황우를 비롯해서 그 왕자들까지 거기서 눌러앉아 살았다는 거예요. 눌러앉아 살다 보니까 많은 새끼치고 해가지고 많은 시족들이 생기고 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국에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김의 김씨가 들으면 나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김의 김씨의 김수로왕의 봉부는 가분이다. 가짜다.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수로왕이 그 구지가 거북구자로 해가지고 구지가를 부르죠. 구지가를 불러가지고 거북을 이렇게 거북아 나오너라고 이제 거북 이야기하고 죽을 때도 구지봉에 묻힙니다. 죽을 때도 구지봉에 묻히고 처음에 건국할 때도 구지가를 부릅니다. 왜 거북을 앞세웠을까요? 거북이를. 이 거북이는 제가 연구한 바 힌두교의 현자입니다. 현자. 힌두교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현자가 거북입니다. 그래서 그 현자를 찾기 위한 것이지, 살아있는 뭐 거북이 꾸에 묻겠다, 어떠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현자를 아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지. 현자 아련하기 위해서. 그래, 거북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아마도 그, 김수로가 같은 가야 사람이기 때문에 힌두교에 속했다든지 혹은 아요디아의 공주인 허항우가 요청으로 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거북이 숭배 사상이 거기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요, 부다는 누구냐 하면 석가래 이야기죠. 부처를 부다라고 부릅니다. 부다의 속명은 속명이 재밌습니다.
속명이 가우타마 시달타입니다. 가우예요. 가우는 바로 높을 고자 이야기합니다. 고시입니다. 고시. 고시입니다. 고시예요. 가우, 또는 가우가 아니고 막바로 가우지요. 가우니까 고시. 고시 어머니 머리. 고시 어머니 머리. 새로운 달의 머리. 예, 달어. 시다르타. 예, 달이죠, 달. 예, 달의 머리. 가우의 어머니 머리는 새로운 달의 머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 가우타마 시다르타고 하는데, 원래 속명입니다. 속명이고 나중에 부처가 되었죠. 예, 근데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이 사람이 서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서자였다 그래요. 서자인데 어머니가 고살라 왕국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샤크야예요. 사카니까 석가죠. 예, 사크야. 아버지는 사크야 사람이고 어머니는 고살라 왕국인데 두 사돈끼리 전쟁을 벌여가지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그거를 말기다 안 돼가지고 출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부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바로 여기 빨간 표시가 샤크야고 그럼 중간에 여기가 고살라 국가입니다. 대서사신 라마얌나라는 그 산스크리트의 서사시인데요. 힌두교의 두 가지 중요한 서사시 중 하나인 역사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그 아요디아 왕자 라마의 삶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날 이 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인도 북서부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명과 어떠한 정치를 펼쳐나가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던 중 필자는 이 사람들이 힌두교를 창시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백두는 이 한문으로 백두죠. 흰백자 아닙니까? 머리 두자죠.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그럼 힌두는 뭡니까, 힌두는? 머리 두자거든요. 머리란 말이에요. 흰머리. 흰머리 아닙니까? 흰 머리 같습니다. 백두와 힌두는 같다는 거예요. 이름에서 벌써 같습니다. 힌두나 백두나 둘로치나 매치나 같습니다. 힌두, 백두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힌두의 링감이라고 있어요. 링감. 링감은 이 힌두교의 시바를 표시하는 강력한 무슨 결정적인 표시라고 합니다. 표시. 링감이라고 하는데 그 링감에 보면 사람이 이래 있으면요. 여기에 길단하게 세 줄로 껐습니다. 세 줄로 껐고, 요 중간에 여기 중간에 태양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링감입니다. 링감. 링감은 3일 사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천부경을 논하고,
일석삼극이라고 목이 아프게 이야기해봤자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증명이 힌두교에서 나타납니다. 힌두교에서 3.1사상이 나타나요. 이 지금 서양에서 말이죠. 이 3.1사상이 어떻게 변모됐느냐.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만 해도 3이 되고요. 이것도 3입니다. 3일입니다. 이것도 3이며 3일 사상을 나타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3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런 형태가 지금 세계의 복식이나 옷이죠, 옷. 세계 여성들이 입는 옷, 남자나 여자들이 입는 옷의 무늬에 나타나 있으며 도자기, 고대 도자기의 이런 문양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부경을 옛날에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어떻게 그 꽃병이라든지 이런 큰 도자기에다가 이 문양을 이렇게 3, 3, 3, 3, 3 동글뱅이 요래가지고 3개, 요렇게 3개 이렇게 이런 문양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천부경 사상에 공부를 하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천부경 사상은 세계 속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 힌두교는 조금만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힌두교를 모시기에 앞서서 이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 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힌두교의 그 신은 우리가 이 삼신이라 하면 지금 안경전 씨가 쓴 환단고기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처음에는 조화가 있고 조화된 신이 있으며 교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치화를 했다. 다스렸다는 거죠. 다스렸다. 이거는 교화시켰다. 아주 사람을 인간적으로 교화시켰다. 이거는 만들었다. 만들 조자예요. 요걸 3이면서도 작용은 하나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3일 사상이 나온다는 거죠. 삼신이 바로 하나의 하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늘님은 3가지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조화신이 있고 교화신이 있는데, 치화가 아니고 여기서는 파괴의 신으로 바뀝니다. 파괴를 하는 신이 바로 누구냐? 시바입니다. 시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3일 사상 이런 것이 똑같이 왔는데 그거 가서 인도 가가지고 조금 바꿨어요. 약간 틀었다고요. 파괴신으로 이렇게. 이 사문사상은 같습니다. 사문사상, 3일 사상은 같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꼬있다는 거죠. 이렇게 파괴로. 거기 시바신입니다. 시바의 그 아내가 샥티라고 하는데요. 샥티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 샤는 자와 같고 차와 같습니다. 같습니다. 비교 언어하겠어. 자음 시옷
치어선 서로 호환할 수 있다고 비교 언어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는 자와 같고 차와 같으니 차종족입니다. 차종족. 차 집단의 머리. 고대 한민족을 부르는 지칭이 차, 초, 추, 채, 치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우가 이건데 나중에는 치우족은 추로 바뀝니다. 치우가 치우인데 나중에 추로 바뀌죠. 추종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 우리 한민족을 부르는 명칭도 나와 있고, 또 이 3.1 사상과 그에 따르는 이 정치 논리, 이런 우주 조화 논리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시바의 이 시바할 때 이 시바 혹은 시바 아버지인데요. V로 쓸 수 있고 B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치가 되니까 치종족이죠. 아버지 치예요. 아버지 치고 이거는 차고요. 차 집단의 머리고, 즉 마누라는 샥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야 사람들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가야 사람들이 왕자가 그 전쟁에서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왕자의 영혼을 달래고자 힌두교 신성에다가 전쟁의 신을 만들게 됩니다. 전쟁의 신. 그게 누구냐? 카르티케야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 케야는 가야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야와 같다. 몸이 약간 틀린다 보이지 같다. 카야는 뭔 집단이죠. 머리 집단의 가야. 그런데 전쟁의 신을 카르티케야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가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방이나 벵글라데시나 저쪽 동남아시아에서는 무르간이라 그래요. 무르간. 무르간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힌두교 신성에 힌두교 신의 전쟁의 신까지 가야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야 사람들이 반드시 힌두교를 만들었다. 필히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삼지창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하나이면서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죠. 합하면 3.1사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3.1사상을 이야기해주는 폭풍의 신입니다. 루드라라는 그 신인데요. 폭풍을 일으키는 신입니다. 근데 머리가 네 개입니다. 밑에 세 개고 위에는 한 개예요. 그러니까 3.1사상을 이 그림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됐어요. 제가 준비를 옳게 한다 했는데 옳게 못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걸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진만 선생님은